미국인의 60%는 미국에서 일하는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기보다는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하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회계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안보 분야의 예산은 증액하고 나머지 민생과 원조 관련 예산은 모두 삭감됐습니다. 어제 한국을 방문한 틸러슨 미 국방장관이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며 북한이 선을 넘으면 군사적인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뉴욕의 JFK 공항에서 새로운 디지털 통신 시스템을 공개했습니다. 데이터 통신은 항공기 출발과 도착 지연을 줄이고 조종사와 항공교통 관제사 간의 통신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들의 형사 책임 연령을 현행 16살에서 18살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뉴욕주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덴마크 검찰이 정유라 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내렸습니다. 덴마크 검찰은 17일 정유라 씨에 대한 한국의 송환 요구를 받아들여 정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KBTV 뉴스9입니다. 미국민의 60%는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기보다는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하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 방송이 여론조사기관 ORC와 함께 미성인 1,0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0%가 불법 이민에 대해 미국 정부가 취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직업을 가진 불법 체류자를 합법적인 거주자가 되게끔 도와주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수치는 같은 기관이 같은 질문을 한 6개월 전 조사에 비해 10%포인트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회계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안보 분야의 예산은 증액하고 나머지 민생과 원조 관련 예산은 모두 삭감됐습니다. 국방 예산은 10%가 늘어난 5,740억 달러며 이에 비상시 쓸 수 있는 비상작전 예산인 650억 달러까지 합치게 되면 전체 국방 예산은 6,390억 달러로 늘어납니다. 또 국토안보부 예산도 6.8%가 증가한 28억 달러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예산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에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반해 환경 예산은 82억 달러에서 57억 달러로 31%가 줄어들었고 외교 예산도 100억 달러가 삭감됩니다. 이 밖에도 노동과 농업, 보건복지, 교통, 교육 등도 10%에서 20%가 줄줄이 삭감됐습니다. 이번에 공개가 된 예산안은 미국 정부 총 예산인 4조 달러 가운데 재량 지출에 해당하는 1조 달러 규모에 대한 것이며 나머지 3조에 따른 예산안은 오는 5월께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 같은 재량 지출 예산의 안보 분야 증액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안전이 없는 번영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한국을 방문한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에 대한 전략적인 인내는 끝났다며 북한이 선을 넘으면 군사적인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이원호 기자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외교수장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틸러슨 장관은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의 종결을 선언했습니다. Let me be very clear. The policy of strategic patience has ended. We're exploring a new range of diplomatic, security, and economic measures. 이어 모든 대화의 전제 조건은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또한 틸러슨 장관은 만약 북한의 위협이 도를 넘으면 군사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Certainly we do not want for things to get to a military conflict, but obviously if North Korea takes actions that threatens
the South Korean forces or our own forces, then that will be met with an appropriate response. 틸러슨 장관은 현재 상황에서 핵동결 얘기는 가당치 않다면서 북한이 핵실험이나 핵시설 가동을 중단하더라도 경제적 보상 등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마크 네퍼 주한미국 대사 대리,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등의 영접을 받은 틸러슨 장관은 대기 중이던 미군의 블랙호크 헬기를 타고 곧바로 판문점으로 이동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지난 1976년 북한군 50여 명에게 미군 장교 2명이 도끼로 살해당한 현장인 JSA 경비대대 캠프 보니파스도 찾아 한미양국 장병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전략무기가 사상 최대 규모로 한반도 주변에 배치된 가운데 나온 틸러슨 장관의 초강경 발언으로 동북아의 긴장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TV 이원호입니다. 연방항공청은 뉴욕의 JFK 공항에서 새로운 디지털 통신 시스템을 공개했습니다. 데이터 통신은 항공기 출발과 도착 지연을 줄이고 조종사와 항공교통 관제사 간의 통신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JFK, 라과디아, 뉴악, 티러보로 및 웨체스터와 같은 뉴욕, 뉴저지 대도시의 5개 공항에서 새로운 데이터 통신 시스템이 사용됩니다. JFK 공항은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시스템을 받은 첫 번째 공항이 됐습니다. 차세대 기술은 양방향 데이터 교환을 단순화하고 가속화하며 항공 승객에게 시간을 절약하는 이점을 제공하는 디지털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게 됩니다. With data communications, the next-gen technology that we're demonstrating today, air traffic controllers and pilots have the ability to transmit flight plans and other essential messages with the touch of a button. 현재 시스템에서는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제어탑은 조종사에게 비행계획 허가를 구두로 전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체 또는 악천후를 피하기 위한 경로 변경 또는 새로운 순항 고도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리고 실수의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새로운 기술은 무선 음성 통신을 보완하여 컨트롤러 및 조종사가 버튼을 눌러 중요한 정보를 전송할 수 있게 합니다. It allows the pilots more time to do things that they have to do in their busiest time of the airplane while they're taxiing out to the runway. If we have to reroute them, all the information goes into their flight management system. Their dispatcher knows what their new route is. They can instantly calculate whether they have enough fuel on the airplane. And all these things from the passenger perspective makes it a more efficient flight. 새로운 디지털 통신 시스템이 제공하는 향상된 효율성은 악천후로 인한 교통 혼잡이 심한 시기를 기준으로 뉴욕에서 항공 편당 평균 13분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KBTV 이원호입니다. 16살 청소년들의 성인 재판을 금지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형사 책임 연령을 현행 16살에서 18살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뉴욕주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 전역에서 형사 책임 연령이 16살인 곳은 뉴욕주와 노스캐롤라이나 2곳뿐입니다. 현재 관련 법안은 그동안 반대를 표명했었던 주 상원의 동의를 얻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뉴저지주에서 18살 미만의 미성년자들의 결혼이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 상원과 하원은 18세 미만 혼인 금지 법안을 표결에 붙여 가결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주 상하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18세 미만 혼인 금지 법안은 미성년자 인권 유린을 막기 위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결혼을 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조 뉴욕시장이 정치자금 의혹에서 벗어났습니다. 연방검찰과 뉴욕주 검찰은 어제 드블라조 시장과 그의 측근들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드블라조 뉴욕시장과 측근들은 2013년 뉴욕시장 선거와 이듬해 뉴욕 상원의원 선거에서 자신을 후원한 인사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었습니다. 연방검찰은 이와 관련해 관련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를 들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뉴욕주 검찰은 후원금 전달 경로가 선거법 변호사들의 조언에 따른 것이어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한인 여성 무차별 폭행 용의자에 대해 증오범죄가 추가됐습니다. LA 검찰은 지난 14일 발생한 한인 여성 무차별 둔기 폭행 사건 용의자인
양재원 씨에게 살인 미수 혐의와 함께 한인 여성 대상 증오범죄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그가 백팩에 둔기를 넣고 다닌 점과 범행 당시 피해 여성에게 한국인이냐고 물은 뒤에 폭행을 가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인종과 성별을 동시에 타겟으로 한 증오범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LA 한인타운 쇼핑몰에서 지난 10일 발생했고 당시 양 씨는 피해 여성이 한국 여성임을 확인한 뒤 망치로 이 여성을 20여 차례 이상 가격했습니다. 망치 폭행을 당한 피해 여성은 현재 병원에서 퇴원한 뒤 통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화 민주 양당의 의회 지도부가 일제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이른바 오바마 도청 지시는 없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도청 주장을 고수하면서 양측 간의 충돌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오바마 도청 지시. 미국 의회는 현재 상하원 정보위원회에서 러시아 관련 모든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조사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보당국과 관련해선 그런 도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인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받아친 것입니다. 하지만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의회 지도부의 입장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고 일축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도청 지시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2016년 대선 때 있었던 여러 활동에 대한 다양한 보고가 있었고 사찰 기술이 동원됐다는데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의 이 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의회 지도부가 당파를 초월해 오바마 도청 지시 주장을 일축한 데다 관련 증거 제시도 쉽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은 더욱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KBTV 이원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행정명령도 미국 전역에서의 시행이 금지되자 항소할 의지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사안에 대해 사법권이 유례없이 과도했다는 판단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며 이번 두 번째 행정명령 시행은 항소해 대법원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슬람권 6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의 반이민 행정명령 2탄에 서명했으나 효력일인 16일 메릴랜드 연방법원이 정식 가처분 명령을 통해 이 행정명령의 시행을 중지시켰습니다. 앞서 하와이 연방법원도 이에 대해 임시 가처분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오늘 성패트릭스 데이를 맞아 세계 명소에서는 아일랜드의 수호성인 성패트릭을 상징하는 녹색빛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원호 기자입니다. 미국 백악관 분수가 녹색물을 품습니다. 아일랜드 최대 기념일인 성 패트릭스 데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구촌 곳곳에서 녹색빛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성 패트릭스 데이는 아일랜드에 처음 그리스도교를 전파한 인물이자 아일랜드 수호성인인 성 패트릭을 기리는 날로 매년 3월 17일로 지정돼 있습니다. 주요 도시에서는 아일랜드의 전통 복장을 한 백파이프 악단과 성 패트릭의 모습으로 분장한 사람들이 거리를 행진하기도 합니다. 매년 백악관은 성 패트릭스 데이가 되면 성 패트릭스 데이를 기념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녹색물이 가득한 호수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카고에서는 지난 11일부터 시카고강 전체를 녹색으로 물들여 강물이 흐르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1962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전통으로 매년 3월 17일 성 패트릭스 데이를 기념해 그 상징색인 녹색으로 강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에서는 성 패트릭스 데이 시가 행진이 유명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뉴욕 맨하탄 5번가에서는 최대 행사인 퍼레이드가 펼쳐졌고 약 20만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거리 시민들까지 구름처럼 모여들어 폭발적인 호응을 보였습니다. KBTV 이원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캘리포니아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대통령이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되면 해당 지역은 연방 재정 지원은 물론 인프라 복구에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재난지역 선포는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 요청에 의한 것입니다. 브라운 주지사는 오로빌 댐의 배수로 훼손 등으로 막대한 복구 자금이 필요하다며 지난달 초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올해 1월 폭우로 오로빌 댐이 범람 위기에 처해 주민 19만 명이 긴급 대피했었고 몇 년째 가뭄이 이어져 오다 올해 1월 기록적인 강우로 주 전역에 큰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오는 8월 21일 미국 전역에서 99년 만에 개기일식 쇼가 펼쳐집니다. 개기일식은 마치 달이 태양을 서서히 가리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으로 태양과 달, 지구가 일직선 상에 놓여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개기일식이 일어나게 되면 낮임에도 불구하고 밤처럼 어둠이 깔립니다. 이번 개기일식은 미 태평양 연안 오리건주 포틀랜드로부터 대서양 연안인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찰스턴까지 미 전역을 관통할 것으로 보이며 이처럼 미국 대륙 전역에 이르는 개기일식은 1918년 이후 무려 99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올여름 펼쳐질 개기일식을 두고 벌써부터 개기일식을 감상하기 좋은 호텔 예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국 소식입니다. 덴마크 검찰이 정유라 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내렸습니다. 덴마크 검찰은 17일 정유라 씨에 대한 한국의 송환 요구를 받아들여 정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1일 덴마크 울보르에서 정 씨를 체포했고 이후 정 씨의 송환 여부를 검토해왔습니다. 한편 이 같은 검찰의 송환 결정에 정 씨 측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유라 씨의 송환은 덴마크 검찰의 송환 결정에도 불구하고 송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 씨의 변호사는 최근 법원에서도 최종 송환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정 씨의 덴마크 망명 추진 의사도 밝힌 바가 있어 향후 기추가 주목됩니다. (3월 17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지난 목요일 뉴욕시의 구급차를 훔쳐서 달아나던 한 남자가 이를 제지하려는 여성응급치료 전문 요원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목요일 오후 7시경. 당시 뉴욕시 응급처치 전문 요원 야드라 아로요와 동료 등 2명은 운전 도중에 한 남자가 구급차의 뒷 범퍼에 매달려 있다는 전화를 받고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그 순간 한 남성이 아로요를 밀치고 구급차 운전석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로요가 이를 제지하려 뒤따르자 범인은 차를 후진시켜 그녀를 치고 달아나다 길가에 주차한 다른 차를 들이받고 눈더미 속에 파묻혔습니다. 25살인 범인 호세 곤잘레스는 마침 현장을 지나던 K-9 요원과 행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현장 목격자가 트위터에 올린 동영상에는 범인 곤잘레스가 운전석 창문이 열린 구급차를 몰고 비상등을 깜빡이며 도주하고 있는 모습이 생생하게 찍혔습니다. 구급차 밑에는 아로요의 몸체가 질질 끌려가고 있습니다. 살인 혐의로 체포된 범인 곤잘레스는 마약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명의 아이들의 어머니인 아로요는 14년 동안 뉴욕시 응급서비스국에서 근무한 응급치료 전문가였습니다. 구급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료 요원은 가벼운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 살고 있는 43살 여성 로렐 슈레머가 욕조에서 2명의 어린 아들들을 익사시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로렐은 2014년 4월 당시 6살인 둘째 아들 다니엘과 3살짜리 막내 아들 루크를 욕조에서 익사시킨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목요일 오후 펜실베니아주 알레게니 카운티 법정에서 열린 최종 공판에서 제프리 매닝 판사는 로렐 사건과 관련해 사건 관계자의 증언과 증거 자료를 검토해 볼 때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녀는 6월 8일 열리는 선고 공판에서 아동 1명당 40년씩 총 8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날 판결 관련 맥캔들리스 변호사는 로렐은 정신질환을 알고 있었다며 아들을 살해한 것은 고의성이 없었다. 로렐은 현재 장남에게는 좋은 어머니가 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로렐의 장남은 사건 당시 7살이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 2개의 바퀴가 달린 배터리 구동 스쿠터인 호버보드 폭발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화재가 발생해 2명의 어린이가 잇따라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당국에 따르면 최근 10살 어린이 사바나 도미니크가 배터리 구동 스쿠터 폭발과 관련된 화재로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 사망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10일에는 해리스버그에서 3살 난 아산티 휴즈가 자신의 거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음 날인 토요일에 사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가 호버보드 폭발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소방당국과 협력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상조사 결과 이 같은 화재 원인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두 어린이는 미국 최초의 호버보드 폭발 관련 화재 희생자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경 교통국 요원이 음주운전 도중에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바람에 21살 여성 아만다 마이너가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것은 목요일 새벽 3시 15분경. 사고는 이날 뉴욕시경 교통국 요원인 26살 스테판 호이트가 윌리엄스버그를 달리다가 회색 인피니티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발생했습니다. 인피니티 승용차는 충돌과 함께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그러나 이 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만다는 유리창 밖으로 튕겨나가 숨졌습니다. 교통국 요원인 스테판 호이트와 피아트 승용차를 운전하던 24살 남자는 가벼운 부상을 입고 벨뷰 병원에서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호이트 알코올 측정 결과